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약혼녀의 배신을 목격한 남자 문재훈.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약혼녀의 동생 이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재훈은 다시 한번 자신을 떠났던 여자 허민경의 남편이 되는 거래를 받아들였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게 서온이 선택한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정말 가만히 있어 주는 존재일까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그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 3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그룹 본사 건물 30층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유리 너머로 회색 구름이 서울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경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시선이 송곳처럼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민경 상무, 이번 임상 3상 자료 언제까지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회색 정장을 입은 재무담당 전무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경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자료는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이죠.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중견 이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문제 아닙니까? 그가 탁자 위 기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허제약, 신약 임상 부작용 은폐 의혹, 치매치료제, 간 수치 급상승 사례 묵살. 신문 헤드라인이 회의실 공기를 파고들었다. 우린 은폐한 적 없습니다. 민경이 단호히 말했다. 모든 이상 반응은 보고했고 규정에 맞춰 조치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 대부분은 경쟁사에서 흘린 왜곡에 가깝습니다. 다른 이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피해자 가족 한 명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민경은 잠시 숨을 골랐다. 환자 가족 측 변호인이 과장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분들과 직접 만나 피해 구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직접 만나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겁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재훈이었다. 정장 재킷 단추를 잠근 채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사위가 나섰군.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허 회장, 민경의 아버지는 탁자 위 지팡이를 톡톡 두드렸다. 좋아. 문 팀장, 앞으로 언론 대응과 피해자 협의를 전부 맡도록 하게. 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선 안 돼. 알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전무가 슬며시 말을 덧붙였다. 단,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겁니다. 사위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민경의 시선이 번개처럼 전무를 향했다. 전무님, 그건 아직. 허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 말을 막았다. 민경아, 내 아버지. 회사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우리 집안이 수십 년 쌓아온 걸 언론 기사 몇 줄에 무너뜨릴 순 없지 않나?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책임이라는 게 꼭 재훈 씨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위니까. 허 회장은 짧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먼저 앞에 서는 거다. 민경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리긴 처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경과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서야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들었지? 응. 재훈은 쓴 웃음을 지었다. 나 이제 회사 방패인가 봐. 방패라기보단 방탄조끼. 민경이 농담 섞인 말을 던졌지만 웃음은 입술까지만 걸렸다. 그게 더 최악이야. 조끼는 총알을 막다가 구멍이 나면 버려지잖아. 재훈이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싫으면 거절해. 민경이 문득 그를 바라봤다. 계약서 어디에도
회사 대신 감옥 갈 것이라는 조항은 없으니까. 대신 거절하면 누구 병원비부터 끊길까? 재훈이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 요양원, 엄마 재활치료, 그리고 서운 병원비까지. 우리가 이름만 안 올렸지 이미 빚은 다 졌잖아. 민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도 내 이름을 앞에 세우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 민경아.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선택 안 해도 언젠간 누군가 시켰을 거야. 차라리 내 입으로 말해줘서 다행이야. 그 말 속에는 미묘한 체념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경은 그 안으로 들어가며 문득 물었다. 무서워?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감옥은 별로 무섭지 않아. 근데 나 때문에 누가 또 울게 되는 건 좀 싫어. 민경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그 누가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운. 그 시각 재활병원 한쪽 구석 휴게실. 서운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조심스럽게 홀짝이고 있었다. 또 걸음수 늘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물었다. 네, 오늘은 혼자서 12걸음. 대단한데요? 조금만 더 하면 보조기 없이도 병원 복도 한 바퀴는 돌겠어요. 그럼 바깥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곧 퇴원 준비도 해야죠. 퇴원이라는 단어가 서운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퇴원 이후의 삶. 거기에는 병원비, 생활비, 집세 같은 단어들이 빽빽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허제약, 임상부작용 논란 피해자, 가족 집단 소송 예고. 앵커 목소리가 커피향을 뚫고 들어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허제약의 치매치료제 헤이브라인이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심각한 간 기능 이상이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지나갔다. 피해자 가족 측 협상만으로는 안 된다. 서운은 무심코 컵을 내려놓았다. 헤이브라인.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작게 말했다. 저 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언니 회사 약이에요. 아, 그래요? 뉴스 보면 좀 걱정되시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우는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저 약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좋아졌다는 기사도 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기사도 봤고, 그 순간 뉴스 화면이 다른 자료 화면으로 바뀌었다. 병원 복도 CCTV 영상 몇 초. 휠체어를 밀고 가는 사람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영상 위에 자막이 떴다. 3년 전 헤이브라인 임상 참가자 교통사고 장면. 서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화면 속 누군가 스트레처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다. 머리가 붕대로 감겨 있고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다. 저 영상 혹시 몇 년 전 사고 때인가? 서운은 자신도 모르게 TV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시청자 제보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허제약 임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고 앵커의 말이 이어졌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운 씨? 서운이 돌아보니 병원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조금 있다 상담 시간인데 혹시 몇 가지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요. 네, 지금 갈게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운이 대답했다. 참, 예전에 교통사고 당시 기록 정리하다 보니까 서운 씨 보호자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게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보호자 정보요? 네, 처음엔 허씨 성을 가진 분이 보호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야 정정됐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요. 허씨 성이요?
서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딱 소리가 나며 뒤집혔다. 허민경, 허 회장, 허재학, 사회복지사가 덧붙였다. 아마 회사 쪽에서 급하게 접수하다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서류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 말은 단순한 행정 오류 설명에 불과했지만 서운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사고 난 바로 그날 내 보호자 정보가 언니 회사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날 병원에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언니의 회사 쪽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날 언니는 어디에 있었을까? 서운은 천천히 일어나 사회복지사를 따라 걸었다. 다리를 내디딜 때마다 뼈마디 사이로 이상한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상담실 책상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여기 보시면요. 처음 입원하실 때 보호자 이름이 허민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문재훈으로 정정됐죠.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보통은 가족분이 바로 등록되는데 이 경우는 회사 쪽에서 먼저 접수해 놓고 나중에 가족이 도착해서 바꾼 것 같아요. 서운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날짜, 시간,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 옆에 붉은 펜으로 체크된 이름, 허민경. 언니가 제일 먼저 왔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응급실이 너무 바빠서 누가 먼저 왔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회사 쪽에서 먼저 전화 온 것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보험 처리도 회사 명의로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개인 부담으로 일부 변경됐고요. 나머지는 이분이 전부 맡으셨네요. 그는 화면을 돌려 서운에게 보여주었다. 보증인 문재훈. 서운은 숨을 삼켰다. 이 서류 복사해 가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개인정보니까요.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묘하게 커 보였다. 종이를 건네받으며 서운은 생각했다. 언니 회사 이름으로 접수됐다는 건 언니가 이미 그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오빠가 보증인이 됐다는 건 내 치료비 대부분을 오빠가 책임졌다는 뜻이겠지. 머릿속에서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뒤집혔다. 사고 당일 언니가 했던 이상한 말들, 차라리 내가 다치지라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 이후 언니와 오빠가 서로를 볼 때마다 어딘가 죄책감 섞인 시선을 주고받던 모습. 서운은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였다. 진실을 아는 것조차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걸까? 며칠 후 서운은 퇴원을 앞두고 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퇴원해요.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조금 늦게 왔다. 미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래도 퇴원 축하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너무도 다정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이 빠진 답장. 그러니까 오늘은 못 본다는 거네. 서운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득 생각이 났다. 그럼 내가 가야겠다. 그녀는 재활용 목발 하나만 챙겨 오랫동안 익숙해진 병원을 떠났다. 허제약 본사 로비는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딱 TV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가 회사의 모습이었다. 서운은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내 도와드릴까요?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아, 문재훈 팀장님 뵈러 왔는데요. 약속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잠깐 얼굴만.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내선 전화를 들었다. 잠시만요. 비서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운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이 명찰을 달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민경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문 팀장님께 지금 연락이 안 되네요. 회의 중이신가 봅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셔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서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보증인 서류, 치료비 내역, 그리고 사고 당시 기록 복사본. 종이 위에 숫자와 글자들이 차갑게 눈에 박혔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경과 재훈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민경은 이사회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검은 수트 차림, 재훈은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둘 사이 거리는 예전에 약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멀었지만 그럼에도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이는 장면이었다. 주변 직원들이 자동으로 길을 터주었다. 서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이 순간 휘청거렸다. 목발 끝이 바닥을 찍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민경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서훈아? 민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훈의 눈이 놀람과 걱정으로 흔들렸다. 여기 어떻게? 서훈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언니 회사 구경 좀 해보려고. 민경이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목발 짚고 이런 데까지 오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쩌려고. 넘어질 뻔했지 아직 넘어지진 않았어. 서훈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질 않았다. 재훈이 다가와 서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아? 병원에 다시. 오빠. 서훈이 그의 말을 끊었다. 나 오빠한테 물어볼 게 있어. 재훈의 눈에 묘한 불안이 스쳤다. 지금은 좀. 지금 말고 언제요? 서훈이 재훈을 바라봤다. 우리 한 번도 진짜로 이야기해 본 적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날 교통사고, 수술실 앞, 서약서와 동의서 그리고 거래. 민경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지금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오늘 말고 다른 날 언니도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 서훈이 민경을 향해 말했다. 어차피 언니 얘기기도 하니까. 민경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세 사람을 향해 모여들었다. 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장소가 안 좋다. 위에 회의실 비어있는 곳 있으니까. 잠깐만 올라가자.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채 같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숫자 버튼 위에 불이 들어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각자의 심장 소리만 가득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저당 잡히는 선택들. 그 선택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마주 앉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포기했느냐를 계산하는 자리에서요. 다음 4부에서는 회의실 문이 닫힌 뒤 세 사람이 드디어 서로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게 됩니다. 사고의 진실, 계약 결혼의 숨은 조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서훈이 첫 번째 위반까지.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당신이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 내일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들어드리겠습니다.